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지하수를 활용한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합니다. 마포구가 난지 테마 관광 숲길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사회의 협동 정신을 다짐하는 청년 새마을 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어업계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과학적 안전성을 떠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워낙 크다 보니 아예 폐업을 결정하는 양식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항에 문어잡이 어선이 들어옵니다. 잡은 문어를 하역하는 어민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촌계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저 바닥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까 걱정입니다. 횟집이란 횟집은 지금 전부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지금 힘들죠. 힘들어. 우리는 오로지 문어인데 문어 산란도 안 되고요. 오염 방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어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부터 안 먹죠. 바닥이라고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발 좀 안 하면 서서 어민 다 죽어요.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시장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왜 일본만 좋게 오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면 누가 누구 말을 믿고 사죠 장사를. 결국은 상인들하고 피해 어민들 뿐이에요. 본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들은.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인 완도 노화도에서는 최근 양식장 20곳이 잇따라 파산을 신청하는 등 아예 어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 행동본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전남도당은 연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시도민 촛불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지하수를 활용한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학원 공공주택지구를 스마트 물순환을 적용한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합니다. 스마트 물순환은 지하수를 냉난방 시설 용수, 소수력 발전 등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친환경 개발 모델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벌여지는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 물순환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 광명학원 공공주택지구가 처음입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23일 광명학원 공공주택지구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신안산선 운영사인 넥스트레인과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늘공원 메타세쿼의 길에 조성 중인 난지 테마 관광 숲길 시내 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지 테마 관광 숲길이 드디어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그 출발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지난 18일 저녁 난지 테마 관광 숲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많은 주민과 내빈이 찾았으며 일부 준공식에서 사업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개장을 기념했습니다. 또 제막식 및 내빈들의 인사말과 함께 풍물놀이와 샌드아트, 시 낭송 등으로 축하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마포구청장 등 관계자들은 먼저 숲길을 거닐며 모습을 직접 확인했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쁨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2부 행사로는 현악 사중주와 성악으로 구성된 숲속 음악회가 열리며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은 이후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개화 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명소나 관광지는 인파 안전 관리가 중요하죠.
지난 6월에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인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AI를 기반으로 한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창 휴가철인 요즘 홍대 거리를 다시 찾아 안전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의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홍대 레드로드 일대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상시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홍대 거리를 찾아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체계를 확인하며 거리 곳곳을 살폈습니다. 지난 6월에 설치된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은 CCTV로 현장의 인파 밀집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현장 전광판에 즉각적으로 표출해주는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특히 마포구의 AI 기반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은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누적된 통계 자료를 스스로 심층 학습하도록 설계돼 홍대 지역에 특화된 인파 관리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마포구는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365일 안전마포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1981년 구축된 두류 야구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오는 30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대구시가 1981년 조성된 두류 야구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오는 30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시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업비 166억 원을 들여 두류 야구장을 행사, 축제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넓은 잔디광장은 시각적 개방감을 표출해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어반 정글 전망대는 1층에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2, 3층엔 실내 정원 전망대로 두류공원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닥 분수,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피크닉존과 헬스존을 조성해 대내적으로 만족할 힐링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제19회 횡성 한우 축제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19회 횡성 한우 축제는 횡성의 인심, 한우의 자부심을 주제로 개최되며 웰니스 축제로 전환해 건강하소, 행복하소, 웰빙하소를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횡성 한우 구이터와 판매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구이터에는 무대를 설치해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는 횡성의 인심을 담다라는 주제로 판매장만을 운영하고 축제 공간을 횡성 종합운동장은 물론 문화체육로 일대 주도로까지 확장해 개최합니다. 제19회 횡성 한우축제는 횡성문화관광재단 출범과 함께 축제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초등학생들의 편식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는 초등학생 저학년용으로 게임 형태로 제작돼 학생들이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 보급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교사들의 수업 연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에는 중고등학생용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난임 시술을 통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도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충청북도는 난임 시술 여성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 농업회사법인 K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곤충산업의 거점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올해 12월 공모를 통해 내년 4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곤충산업 관련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충청북도가 국내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을지연습 대테러 종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연습 각본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북한의 공격 임박 상황을 가정해 주민 소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민 소산 대책을 통해 정부 연습 중점 사항 중 하나인 북한의 위협 임박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을지연습에서 제외된 6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별 대테러 종합훈련을 22일에서 23일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중앙통제훈련 지역으로 선정된 7곳군은 테러로 인한 인질극, 드론 공격, 화생방 테러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민관, 군경 통합 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코와 함께 포스 아트 레플리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포스 아트 레플리카 특별전, 철 만난 예술 옛그림과의 대화 개막식이 22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윤양수 포스코 스틸리온 대표이사 및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포항제철 냉천 범람 피해 당시 경상북도의 조기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북도청 특별전을 마련했으며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됩니다. 포항시가 지역사회의 협동 정신을 다짐하는 청년 새마을 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포항시 청년 새마을연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29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 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새마을연대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청년 새마을연대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을 다짐했고 이에 백미백포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15,000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경미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과 경찰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터널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오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까스로 차를 피합니다. 고속도로를 6km나 역주행한 이 차량의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지난 3년 동안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내들었습니다. 차량을 아예 압수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자가 여럿일 경우입니다. 또 5년 이내 3번 이상 적발되고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대상이 압수가 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각각 개선을 했고요. 음주 3회 이상이었을 때 했던 것은 2회 이상, 예를 들자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압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모두 29대에 이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장흥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9번 한 혐의로 차량을 압수당했고 함양에서도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해 이용객 100만 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기 노선이 개설됩니다. 우선 베트남 퍼시픽항공이 오늘 10월부터 매주 2차례 무안 나트랑 정기 노선을 취항하기로 했는데요. 무안공항 국제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9만 8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명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었지만 2019년 70만 명을 육박했던 때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무안공항 국제선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3월 전세기를 띄웠던 베트남 퍼시픽 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 오는 10월 24일부터 매주 2차례 나트랑 정기 노선을 취항하기로 한 겁니다. 2020년 3월 국제선 정기 노선이 끊긴 지 무려 3년 7개월 만입니다. Nhờ khai thác thành công đường bay từ Nha Trang, chúng tôi đã và đang mở rộng các đường bay đến Đà Nẵng và Đà Lạt. Pacific Airlines cũng sẽ tiếp tục hợp tác tích cực cùng với các tổ chức liên quan cũng như là ngành du lịch của tỉnh để thúc đẩy và phát triển sân bay Muan. 전라남도와 무안군 한국공항공사는 퍼시픽 항공과 노선 확대에 협력과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항우수는 모처럼 손을 잡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2만 7천 명 우리 관광객을 이렇게 오갈 수 있게 해준 우리 퍼시픽 항공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7월까지 11만 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기 노선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퍼시픽 항공사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전 9개국 14개 정기 노선이 운항됐던 무안국제공항. 어렵사리 국제선 정기 노선이 개설됐지만 중국 관광 채널 복원과 전세기 유치, 효율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추가 개설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가 이미 출판돼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간에 제동이 걸린 역사서가 시중에 유통된 황당한 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KBC가 입수한 지난해 출판됐다 수거된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 지난해 12월 출판돼 공공기관에 배포된 서적수는 모두 4만 800건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부딪히자 서적들은 위탁기관인 전라북도 연구원을 통해 지난 4월 뒤늦게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누락돼 시중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안에 다 배포할 예정으로 인쇄가 다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배포하던 도중에 다시 다 수거했어요. 맨 앞부분 한 그 박스가 이게 어디선가 그 중고업자에게 얻게 된 거예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는 일부 서적들이 수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지자체들은 판매한 중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 해당 서적 10권에 대한 추가 회수에 나섰지만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회수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권짜리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본이 없는 일탈행위가 발생을 지금 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습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독려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공습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경찰 통제 아래 도로 위 버스들도 모두 멈춰섰고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옆으로는 소방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 역시 급히 밖으로 나와 가까운 대피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실 그 대피 장소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속바르게 거기서 있다가 해제되니까 이리 올라왔어요.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 안보재난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갈 수 없을 것 같아요. 20분 동안 진행된 훈련에는 각 지자체장부터 공무원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시민들의 참여율은 낮았습니다. 비상 상황에 갈 수 있는 인근 대피소를 알고 있다고 답한 시민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피를 뭐 해야겠다라고 실행에 옮기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차장 뭐 약간 이제 좀 아래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어떤 인식이 조금 부재한 것 같아요.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해 대피 요령을 익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해도 그 다른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위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도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도민 안전 확보에 전략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오염수 대응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도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희연 정무부 지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 회의 및 1차 산업 분야 현안 업무 토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희연 부지사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을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공개성 3대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시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회 및 연안 5개 시도와 협력해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형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상반기 불법 마약류 퇴치 특별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및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후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도민인식 개선을 위해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중독 예방 캠페인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연이어 말썽을 부리는 요즘인데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